네. 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5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2강에 이어서 한자 풀이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한국어의 문법, 또 하나의 이제 또 문장, 여러 가지의 이 관형어로 나오는 것들을 한자 풀이를 하면서 듣고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물건과 희생이라는 말 갖고 이렇게 뜻풀이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선 그러기 전에 여기에 써 있는 이 동력동자, 즉 이거는 영어로 east라고 합니다. east, E-A-S-T. 즉 동쪽에서는 뭐가 뜨죠? 해가 뜨는 겁니다. 자,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에 수평선이 있는데 여기서 해가 빨갛게 이렇게 떠오르죠. 이게 떠오릅니다. 이게 해가. 그리고 이쪽에 있어 여기는 육지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동자를 보면은 나무목하고 나무입니다. 추리. 자, 제가 지금 한자로 쓰고 한국어로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부연하지 설명하지 아니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나무목이라고 합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는 틀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리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이렇게 날일자를 붙여서 이 동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 자, 보세요.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딱 나무에서 보니까 해가 뜰 때 이렇게 태양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동력동자를 만든 겁니다. 즉 해가 뜨는 곳을 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글자와 다른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즉 화학 구조와 같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면을 이해를 하면은 동서남북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희생이라는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희생의 글자를 풀어서 보면은 이거는 카우입니다. 카우, 소입니다. 소. 즉 소도 마찬가지로, 양과 마찬가지로 양은 이렇게 여기 헌스라고 해서 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헤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헌스 앤드 플러스 헤드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마찬가지로 카우도 뒤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뿔하고 그다음에 이 꼬리하고 그다음에 이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즉 영어로 설명한 자료를 보면은, 즉 헌스하고 플러스 레그스 다리하고 플러스 테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하고. 그래서 소우자인데, 소우에 옆에다가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 자, 의는 양인데, 즉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자도 마찬가지로 소우자에 살아있는 생자를 붙여서 소우에 소입니다. 살아있는 생. 살아있는 소. 죽은 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죠. 소가 살아있다. 즉 이거를 문장을 명사구로 만들면 살아있는 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이 됩니다. 즉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sacrifice입니다. sacrifice인데, 이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즉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소가 들어있는 것은 옛날에 황제가 제사를 지낼 때는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레디컬스,
즉 부수가 붙어서 단어를 만든 것인데 그런 살아있는 재물에 바치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러한 재물을 바치는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단어는 이거를 보면은 희생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을 더 높은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영어로 sacrifice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또 하나를 보면은 다시 물건을 한번 보십시오.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글자에도 요것도 카우하고 그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게 붙고 그다음에 사람 인변에 또 소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long years ago 오래전에 이 한자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는 소는 굉장히 귀하고 큰 재산이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만들 때 소우자가 들어간 것이죠. 소가 들어갔던 얘기는 일단은 아무리 중요한 재산이고 귀한 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물자 아닌데 소라 할지라도 재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을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큰 물건이야. 물건이 될 만한 것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표현이 되는 거와 일맥이상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물건과 희생이라는 단어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면 소우자 카우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러한 문자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론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장이시거나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이러한 저기를 갖고 신체에서 나오는 이목구비, 눈, 귀, 입, 코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단어와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걸 갖고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한번 접근을 또 해볼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드린 대로 일단은 물건과 희생의 단어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저기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자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뜻은 보일 시자가 됩니다. 보이다. 즉 뭐냐라고 하면은 이 문자가 이 단어가 만들어진 그 백스토리를 뒷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상징을 합니다. 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은 세 개의 세 개의 빛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대낮에 우리가 태양이 뜨죠. 그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이 무엇입니까? 태양광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적에서 sunlight. 자, 첫 번째 sunlight 햇빛입니다. 햇빛. 자, 두 번째 밤이 됐습니다. 밤에 뭐가 뜨죠? 달이 뜨죠. 달은 영어로 뭐냐면 moon이라고 하죠. 그럼 빛은 뭐죠? light입니다. light.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햇빛이라고 하는데 햇빛은 순수한 한글이고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이건 태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광이라고 합니다. 날일 빛광자. 낮에 비치는 빛이 sunlight입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달에서 비치는 빛은 뭐냐 하면은 달월자 해가지고 월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밤에 달빛만 있나요? 또 저녁이 되면은 뭐가 있죠?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번째에 내려온 빛이 뭐냐 하면은 스타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타라이트는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성광입니다. 별성자에다가 빛광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빛이 내려온다 해가서 이렇게 보일 시점. 그러니까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이 되면은 달빛이 없으면 우리가 물건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해가 떠야 우리가 물건을 정확하게 볼 수도 있죠. 또 달빛이 떠야 우리도 컴컴한 데서 물건을 일단 볼 수가 있는, 물체들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일 시자라고 하는, 자, 하늘에서 세 가지의 빛이 내려오는데 이게 보일 시자다. 하나는 선라이트, 하나는 문라이트, 하나는 스타라이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저기로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보일 시자가 됩니다. 즉 보일 시자라고 하는 거는 보다에서, 자 보세요, 보다가 우리가 look 보는 거죠. 근데 보이다는 수동태입니다. 보이다. 자, 다시 새로운 동사 보이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다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변해서 관형격 조사 르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일시라고 하는 이 단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형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했을까?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존경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 신성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기 할 때 이 시자가 들어가는 한자에는 굉장히 신성한 그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어떤 그 사당이랄까 이런 제사 지내는 것을 모인 숲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자를 보세요. 자, 요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이거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추리. 그런데 또 옆에 뭐가 있죠? 또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무하고 또 나무가 있으면 뭐가 되겠죠? 숲이 되죠. 자, 보세요. 추리.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면 숲풀림. 그래서 영어로 forest가 되는 겁니다. fores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숲에 아까 보이는 세 개의 빛이 되는 신성한 곳인 이 표시하는 이게 붙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숲하고 보일시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나무 숲에 동네에서 나무 숲에 거기에 모시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지하다, prohibit, 들어가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금자입니다. 무슨 이해는 하시겠죠? 자, 이러한 숲에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이 시자가 들어서 금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다음에는 제단할 때 제사 지낼 나갈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보인 아주 신성한 것을 나타냅니다. 제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절을 할 때 요 하나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따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다. 근데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이러한 시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러한 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에는
우리가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쉬운 한자부터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자연의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고 또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쉬운 한자로 갖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